옛날 소은이라는 선녀가 있었습니다. 소은은 인간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선계를 다스리는 옥황상제는 선녀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계와 인간계는 경계가 분명하므로 선계를 넘어 인간계를 엿봐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은 선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구름을 타고 내려가 인간 세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새벽, 꿈결 같은 사람들의 마을은 성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은선녀는 옥황상제의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성계로 돌아갔지만 옥황상제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내게서 인간 세상의 연기 냄새가 나는구나. 너는 선계의 규칙을 어겼다.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인간이 겪는 고통과 기쁨을 겪고 오너라. 너는 아무것도 없이 인간 세상을 겪어야 할 것이다. 소는 타고 내려갈 구름도 없이 인간 세상에 내쳐졌습니다. 때는 겨울, 세상은 흰 눈으로 덮여 있고 살을 애는 바람이 피부를 훑고 지나가는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소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추위는 선계에서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벌판에 내쳐진 소원의 위로는 흰 눈이 한 겹씩 한 겹씩 거듭해 내려앉았습니다. 휘몰아치는 추위와 배고픔에 눈이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사람 같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눈이 쌓이도록 있었을까? 지나가던 아이의 어머니는 급히 소은 선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은 선녀의 몸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일으켜 안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몸이 차가울까? 이봐요, 정신 차려 봐요. 소은 선녀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선 우리 집으로 가요. 아이의 어머니는 소은 선녀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인 소은 선녀는 곧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소은 선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으세요? 소은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이를 어쩐다. 우리 집은 있을 형편이 안 되는데. 일단 있어 봐요. 아이의 어머니는 상을 차려왔습니다. 소은 선녀는 상 앞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배가 고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먹어봐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며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은 선녀는 숟가락으로 뭘 하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었지요. 그제서야 소은 선녀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소은 선녀는 입안에 느껴지는 밥맛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며 사는구나 하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천상의 맛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힘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밥을 먹는 소은 선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생전 처음 밥을 먹는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랬지요. 소은 선녀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이 퀭한 것이 밤새 한숨도 못 잔 몰골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일어나 사내를 맞았습니다.
또 밤새 투전을 하다 들어온 것이요? 저 여자는 누구요? 사내가 소원선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려온 여자예요. 우리 형편에 남을 도울 힘이 어디 있다고 덜컥 데려온 것이요. 우선 둡시다. 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난 어제 투전판에서 돈을 몽땅 잃고 빚을 지고 왔어. 아이고 자랑이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요. 나는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하는데 그렇게 투전판이나 기웃대면 우리는 어찌 살 것이요. 저 여자는 집도 연고도 없는 것이요? 그런 것 같소만 어디 보낼 만한 데를 찾으면 보낼 것이요. 인물이 반반하니 팔면 돈이 되겠군. 아이고 그런 말 말아요. 벌 받아요. 저 여자는 있을 곳이 생겨서 좋고 우리는 돈이 생겨서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니요. 결국 소원소녀는 건너마을 김부잣집에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김부자의 아들 시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날로 쇠약해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예, 너는 벙어리냐? 어찌 말을 못하는 것이냐? 거강꾼의 소개로 김부자가 사서 데려온 소은선녀에게 김부자의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소. 어찌 노비로 팔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디 귀한 집 여식이었던 듯하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구려. 근본이 어쨌든 지금은 노비일 뿐이잖아요.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른다고요. 제대로 길들여야죠. 김부자의 아내는 소은선녀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아 나무라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아침 김부자의 아내는 소은선녀에게 시운의 방으로 탕약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소은선녀가 탕약을 놓은 소반을 들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는데 그 바람에 탕약이 튀어 소은선녀의 손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탕약이 묻은 부위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소은선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독초에 오염될 때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데 말하자면 몸의 경고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소은선녀는 잠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탕약을 가지고 시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선녀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의 말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도련님, 이제 그 약을 드시지 마세요. 그 약에는 약간의 독초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마시면 점점 더 쇠약해지시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하는 것이냐? 내 말을 어떻게 믿지? 제 피부는 독초에 민감합니다. 아까 잘못하여 탕약이 튀어 제 손에 묻었는데 이렇게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미량이라는 뜻이고 지나면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 약은 제가 소반에 받쳐 들고 오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마님이 직접 하십니다. 날더러 새어머니를 의심하란 말이냐? 누구를 의심하든 그 탕약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독제를 만들어 드릴 것이니 그 약을 드십시오. 만약 새어머니가 나를 없애려 했다면 그 눈을 속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제게 맡기십시오. 그날부터 소은선녀는 성계에서의 지식을 이용해 해독제를 만드는 한편 김부자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독초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시우는 해독제를 먹고 몸이 회복되어 갔지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몸이 회복된 후 은밀히 아버지인 김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관아에 고변했고 바로 관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독초 주머니를 확보하고 김 부자의 아내를 포박해 끌고 갔습니다. 이미 독초 주머니를 확보했으므로 김 부자의 아내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김 부자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을 왜 죽이려 했던 것이오? 장차 태어날 내 아이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독하고 모진 여자와 내가 살았던 것이구려. 이 여자에게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사또. 그리하여 김 부자의 아내에게 섬으로 이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시은이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너와 혼인하여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구나. 김 부자 또한 소원선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소원선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에 더해 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원선녀는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와 남편은 소원선녀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장성할 즈음 옥황상제는 소원선녀를 다시 선계로 불렀습니다. 소원선녀는 구름을 타고 다시 선계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소원선녀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간 게라고 생각했습니다.